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육식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다육식물이 자라는 곳은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덥고 건조한 기후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육식물은 비가 올 때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서 건조한 시기를 견뎌요. 그만큼 다육식물은 습하고 날씨나 물을 많이 주는 그런 날씨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다육식물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생지 자체가 건조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일단 물을 주거나,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의 몸속과 줄기와 잎에 수분을 저장을 해서 건조한 날씨에 견디기 위해서 많이 저장을 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하고는 틀리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키우기가 쉽거나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되게 키우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 아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에 딱 좋은 식물이라고들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토는 본인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희들 배수가 잘 되고 물마름이 좋아야 되겠죠.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저희가 키우시는 환경마다 다 틀리겠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키핑장에서 키우는 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봄과 겨울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전원주택이신 분들이거나 일반 야외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환경에 따라서 용토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육식물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용토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육식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용토를 달리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육식물 안에는 여러 가지 무수한 종류들이 많겠지만,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국민 다육들,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 그리고 코노피튬, 그리고 리톱스, 개근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일단은 저희가 크게 다육식물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코노피튬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노피튬이나 리톱스나 구근식물,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은 모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들 배합토를 달리 쓰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토와, 그리고 농장이나 저희 같은 매장에서 약간의 번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번식하는 데 쓰는 용토가 또 따로 만들어져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분갈이 용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에서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세척마사예요. 물론 세척마사 대신에 모래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강모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모래 대신에 세척마사를 사용을 합니다. 세척마사와, 그리고 S라이트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 다육식물은 습한 온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되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S라이트 같은 경우는 건조함을 지켜줄 뿐 아니라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뿌리 활착, 이렇게 커팅을 했거나 농장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이 조금 약한 아이들이나, 제가 강하게 키우고 싶다거나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는 게 이 S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영양제, 그리고 산야초. 산야초는 여기는 녹색토와 그리고 뭐 난석, 휴가토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 여러 가지 종류들을 배합해서 혼합돼서 나오는 것이 산야초예요. 따로따로 뭐 녹색토 따로 다 섞어서 나오는 게 산야초입니다. 산야초는 마찬가지로 식물이 너무 습하지 않고 배수와 통풍이 잘 되게끔 만들어낸 영양제 같은 아이들. 그리고 저희가 이 검정원이라는 건데, 얘는 소량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는 S라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뿌리가 저희가 분갈이를 하고 아니면은 약한 아이들을 다시 옮겨 심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원도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상토. 많이 아시죠? 상토. 이렇게 저희들은 6가지 정도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은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저희들 사용하는데 기본 베이스 모두 섞은 다음에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의 기본 베이스가 돼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분갈이 용토나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뭐 분갈이를 하고 심어주는 용토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 이 식물은 이 용토로 제가 뭐 조금 더 영양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물들한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용토에 조금의 영양분, 뭐 상토라든지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뭐 다른 뭐 산야초라든지 에이스라이트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기도 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용토나 배합토는 우리 집에게 정답이다, 우리 집에게 맞다, 이거는 아니고 각자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용토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 집 만약에 저희가 키우는 곳은 베란다인데 너무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배합토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상토라는 자체는 물론 영양을 주는 기능도 있지만 물을 줬을 때 수분을 많이 잡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물마름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은 물이 들어올 때마다 잎과 줄기에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특성을 모르면 이 하나하나의 용토에 대해서 특성을 모르면 물 주는 시기는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나는 아직 화분에 물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잎에 물이 있는데 계속 물을 주게 되면 또 물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습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육식물들이 줄기가 무르거나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 키우냐에 따라 가지고 건조함을 더해주는 마사 위주, 아니면 모래를 사용하시면 모래 위주를 더 비율을 많이 다 배합을 하면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진 6가지의 종류로 배합을 한 거예요. 배합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무난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용토를 사용하느냐 따라서 식물이 예쁘게 자라고 못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용토는 어디에 용토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나만의 용토를 어디서 뭐 만드시든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기본을 통해서 만들으셔가지고 한 가지 용토만 쓰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용토를 만들 때에는 뭐 물론 이제 키우는 식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게 식물을 고려를 해서 통풍이 잘 되고 물마름이 좋고, 그러면서 영양이 식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저희 집 용토입니다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이 화분에는 제가
또 에케베리아하고 다른 다육식물 중에 하나인 립톱스 루비, 이 아이는 저희가 시드링을 해서 파종을 해서 키워온 아이들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키워야 되고 씨앗을 뿌려서 이만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얘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고 나서는 다른 화분으로 저희가 분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용토를 바꿔서 많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게을러서일까요? 못해서 유실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도 유실이고 여기도 유실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김에 오늘은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 용토에 제가 립톱스를 모듬을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배합토와 용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참고를 하시고